안녕하세요. 소만사 김대환입니다. 소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약자인 거 이제는 알고 계시죠? 네, 27년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랜섬웨어 타겟인데요. 소만사 약간 27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97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통제 DLP 분야 1위 업체고, 그 개인정보 유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되는 케이스는 내부자에 의한 오남용도 있지만 이런 악성 코드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통제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안티마레어, 악성 코드 통제까지 저희가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악성 코드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소만사가 그래서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US 사이트 차단하는 웹키퍼, 업무 시간에 증권, 도박, 게임, 만화 이런 차단하는 웹키퍼가 있고요. DLP로는 이제 USB나 출력물 또 인터넷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나 기밀정보가 나가는 것들 통제해주는 프라이버시 AI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고친 게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 VDI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가상화가 우리 슬라이드 제목 자체가 이제 그 악성 코드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중에 대표 선수가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 안티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가상화를 하다 보니까 망분리 때문에 가상화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악성 코드나 개인정보 유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판왕이 결과적으로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안티바이러스와 이런 가상화가 랜섬웨어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발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은 이제 악성 코드 통제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월급을 밀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27년 동안 하루도 밀리지 않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R&D의 기반은 안정적인 재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5년 이후에도 R&D 할 수 있고 기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없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경영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중심인데 저희는 레버리지 없이 운영하는 약간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좀 약간 이상하게 말하면 약간 답답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 5년 10년 동안 R&D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의 DLP 솔루션 중심으로 했고 악성 코드 관련해서도 웹키퍼가 이제 USI 차단인데 그 중에 악성 코드 배포하는 사이트 통제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PC, 엔드포인트 DLP 프라이버시 AI가 악성 코드 통제하는 기능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에이전트라고 말하는데요. 하나의 에이전트로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안 이슈를 다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소만사의 그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에서는 서버 AI가 서버 안티바이러스, 엔드포인트에서는 프라이버시 AI가 엔드포인트 DLP와 EDR 안티바이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웹키퍼가 US 사이트 접속 차단, 응답갑에 있는 악성 코드에 대한 통제, 이렇게 해서 호스트,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악성 통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소만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4번 연속 걸쳐서 VB백에서 A+ 등급, A0 등급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만사가 이 악성 코드, 안티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발표 내용 자체가 이제 악성 코드와 안티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연속 VB100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A+, A0. 그 VB100이 전 세계 3대 안티바이러스 인증 기관이죠. 그래서 매월 숫작업으로 주요한 악성 코드 분석하고 해당된 리포트는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소만사 블로그 올리고 있으니까 그 악성 코드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소만사 블로그 보시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성 코드 분석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더 회사의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오픈하는데 조심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다 오픈해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레퍼런스는 1000군데, 유지관리 한 700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 측면에서도 이렇게 있고 많은 기관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라이버시 아이 개인정보 DLP 솔루션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런 싱글 에이전트에서 EDR, 안티바이러스 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싱글 에이전트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안 담당자의 가장 큰 악몽 중에 하나가 엔드포인트에 깔리는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고객들인 직원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낸다는 거죠. 야, 보안 담당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PC에 에이전트가 7개, 10개 깔리는데 이것 때문에 뻥 나는 것 같고 느려지는 것 같고 충돌 나는 것 같고 이런 거죠. 그게 15년부터 제가 고객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때 한 5개를 넘어가니까 고객 쪽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7개, 10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이 우리의 고객들인 고객사 직원들한테 약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에이전트로 하나로 바꾸자라는 게 우리의 영혼인데요. 만일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이런 장점이, 압도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일단 성능이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충돌 문제가 없는 거죠. 성능이 좋고 충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에이전트별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OS가 지금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 올릴 때 에이전트별로 다 프로젝트를 따로 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 에이전트라면 한 번에 프로젝트 끝낼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 하면서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케어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중간에 업체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못하는 걸 딴 걸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에이전트가 많이 하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가격도 싸게 됩니다. TCO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 금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H은행이나 S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에이전트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에이전트를 하나로 줄이고 매년 하나씩 에이전트를 줄여나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에이전트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소만사하고 안랩 두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안랩은 이제 악성 코드 중심으로 해서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를 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시작은 DLP로 시작해서 그 안티바이러스 EDR까지 커버해서 싱글 에이전트로 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15년 정도 걸리는 일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디스커버, 개인정보 검출하고 삭제하고 암호하는 것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틀 통제, USB와 출력물 인터넷 통해서 개인정보 나가는 걸 통제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윈도우즈만 하다가 맥도 커버해달라, 리눅스도 커버해달라 해서 OS 커버리를 넓혀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10,000 유저 이상 맥 에이전트를 커리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회사 중에서 10,000 유저 이상 맥 에이전트, 맥 OS를 커버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OS를 커버하는 것 같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PC 취약점, 그다음에 EDR, 안티바이러스, 마리웨어 측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대표 선수는 그 중에 실시간 백업 복구,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 차단, 그리고 실시간 백업 복구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발표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마리웨어에 대한 파라다임 시프트, 파라다임의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티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마리웨어 관련해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그네처 베이스드 안티바이러스가 죽었다라고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기반 엔진, 시그네처 기반의 정적 분석 엔진은 한계다. 시그네처 기반의 정적 분석 엔진이 안티바이러스가 대표적인데요. 시그네처 기반의 정적 분석 엔진인 안티바이러스는 죽었다. 그래서 행위 기반 엔진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10년 전부터 나온 것이 된 거고요. 특히 변종 코드,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이 약하다. 근데 변종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게 너무 쉽다. 겁나 너무 쉬워졌다. 오늘 데모 시연 실시간에서 보여드릴게 변종 악성 코드를 보여주고, 그것들은
그 시그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를 못 잡고 행위 기반의 이 EDR에서만 잡는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변종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EDR은 엔드포인트에서 디텍트하고 리스판스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뭐 EDR도 거의 10년 전부터 나왔죠. 근데 EDR도 저는 이제 약간 전통적 EDR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EDR이 사실은 두 가지인 건데요. 분석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 차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인베스티게이션 분석에 대한 것들은 약간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EDR의 두 가지 장점 중에 엔드포인트에 있는 이벤트를 모아서 중앙에 집중해가지고 사후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고객들이 쓰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EDR의 가장 큰 장점은 행위 기반 인증을 강화시키고 거기다가 시그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를 결합해서 선제적인 차단을 강화하는 게 EDR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냐. 그리고 EDR이 말하기보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안티바이러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들이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EDR이 사후 분석, 인베스티게이션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로그를 잘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있는 회사 사람 중에서 악성 코드를 분석가를 3명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 없잖아요. 큰 대기업, 뭐 통신회사 이런 곳들이나 아주 큰 대기업들 빼고,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들 빼고 악성 코드 분석가를 회사 내에 3명 이상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로그를 잘 모아놓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분석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거냐. EDR 솔루션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연에 뭐 1, 2억인데 그 3명의 인건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 6억, 7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운영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한 얘기는 한데, 그게 이만큼의 ROI를 저스피케이션 할 수 있는 거냐 측면에서 아까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EDR의 두 가지 측이 행위 기반 엔진에서 선제적 차단과 그다음 엔드포인트의 인베스티게이션인데, 엔드포인트 인베스티게이션 측면에서의 역할은 약간 조금 뭐 비중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EDR 측면에 봤을 때 행위 기반 엔진이 포커스하는데, 여러분이 뭐 악성 코드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뭐 에이전트를 또 5개 둘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티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버거워 죽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윈도우즈 디펜더가 일선에서 막아주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 쓰고 또 EDR도 쓰고 뭐 이렇게 3-4개 써야 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는 답답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PC에 싱글 에이전트 하는 것처럼 안티바이러스 EDR 관련해서 또 에이전트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EDR 행위 번진, 그 다음에 모집에 다 모든 사람들 AI 엔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안티바이러스 로드맵이고, 악성 코드 관련해서 또 하나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업체들 같은 경우 행위 엔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소만사 같은 EDR 업체는 AB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로 되는 거죠. 오늘 포커스가 이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는 변종 악성 코드를 탐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산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실행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USB에서 악성 코드를 10개를 PC로 복사하겠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7개는 악성 코드라고 생각해서 얼러트가 뜹니다. 그래서 7개는 때려잡았어요. 근데 3개는 변종 바이러스인데, 변종 악성 코드인데 때려잡지 못했습니다. 걔를 실행해가지고 보니까 아리안그 파일인데, 이미지 여기를 클릭하면 랜섬웨어가 바로 감염됩니다. 뒤에 안티바이러스가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죠.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돼가지고 내용이 변조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티바이러스는 변종 악성 코드에 약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만사 같은 EDR 엔진,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바이러스 엔진도 가지고 있고 EDR 행위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에서. 마찬가지로 USB에 있는 파일들을 PC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일곱 개 때려잡은 거 보이시죠? 동일합니다. 안티바이러스 엔진처럼. 안에서도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만서도. 그래서 살아남은 변종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랜섬웨어가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랜섬웨어가 돼가지고 감염을 시키는데 저희가 행위 기반 엔진이 디텍트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암호화했지만 나머지는 암호화하는 걸 막고 차단했습니다. 행위 기반 엔진에서만이 변종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행위 기반 엔진은 약간 몇 가지 정도로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복구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디텍트를 하긴 했는데 행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딜레이가 생기는 겁니다. 감염된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복구해 보는 겁니다. 이건 숫자값으로 복구하는 건데요. 자동 복구도 물론 가능합니다. 복구가 완료됐고요. 파일 확장자가 바뀌었죠. 내용도 다시 원본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웹노트라는 안티바이러스 엔진이었죠. 이번 거는 코모도라는 외산 안티바이러스 엔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가 포함된 10개의 파일을 복사해서 로컬 PC로 하겠습니다. 붙여넣겠습니다. 얘가 열심히 때려잡고 있죠. 몇 개를 때려잡았나요? 3개를 때려잡았습니다. 7개는 못 때려잡았습니다. 그 중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잠깐 실행하기 전에 여기 우리 악성 코드에 감염될 파일들이 여기죠. 랜섬웨어. 요 파일들이 감염되겠고 그 중에 텍스트 파일 한번 노트패드 온 거죠. 네. 네, 악성 코드 감염시켜 보겠습니다. 가상 머신입니다, 여러분. 신경 쓰요. 로컬 PC가 감염되는 거 아니고요. VDI 들어가서 가상 머신 들어가서 감염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되었죠? 어디 빨리 되네. 돼가지고 이제 텍스트 파일이 인크립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모도라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는 악성 코드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두 번째 가상 머신 소만사 프라이버시와 EDR 솔루션이 깔려 있는 그런 가상 머신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10개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럼 얘가 또 때려잡죠. 몇 개 때려잡은 거죠? 네, 아까는 3개짜리 때려잡았죠. 네, 또 7개 때려잡았습니다. 3개는 이제 시그니처 기반을 7개 때려잡습니다. 3개는 이제 행기 기반 엔진에서 때려잡은 건데요. 7개 때려잡은 거에 로그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나요? 7개 때려잡았죠. 안티바이러스 엔진에서 7개 때려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 한번 보이시죠? 아직은 악성 코드 안 들어갔으니까. 원래 원본 파일은 이렇게 평문을 볼 수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이고 이제 변종 악성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나쁜 놈이 클릭만 하면 바로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도 잠깐 확장자 EXE에서 인크립트 바뀐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이 확장자? 네, 네. 확장자 인크립트 바뀌었고 좀 아까 얘가 때려잡는 거 봤죠? 뭔가 이상한 놈이 나왔다 했는데 랜섬웨어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악성 코드 이렇게 인크립트 되는 거죠. 행위 기반이기 때문에 몇 개 상황을 모아가지고 얘가 나쁜 놈이다라고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감염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 복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아까 이제 감염되고 난 다음에 이 자동적으로 복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얼러트하는 모드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 의심 프로세서가 떠가지고 내가 때려잡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감염된 게 있는데 너 자동 복구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않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노하고 수동을 해보겠습니다. 노. 악성 코드 감염돼가지고 지금 이제 인크립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감염된까지 상태가 왔고 그 다음에 변종 악성 코드에 때려잡은 거 봤죠. 아까 안티바이러스 외산 안티바이러스는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다는 거죠. 일단 얘기는 때려잡았고 그래서 더 이상 감염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된 거에 대한 실시간 복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네, 손상된 파일 복구를 클릭하면 실시간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이 다 끝났나요? 네, 빨리 됐네요. 로그를 보면은 7개 파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쩌고저쩌고 7개 파일 실시간 복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 기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복구랑 같이 결합될 때 더욱더 강력해지고 랜섬웨어 대응책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가상머신 1에는 외산 압수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상머신 2에는 소만사 EDR 솔루션이 깔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력은 차이가 크다는 거, 안티바이러스 엔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데모 시연 뒀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외산에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이게 세계적으로 1위 업체거든요. 시가총액이 70조 상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팔로알토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전 세계적 시가총액 1위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랑 저희는 계속 비교해봅니다. 매월 악성 코드 1000개 정도 보고 난 다음에요. 그 1000개를 몇 개나 서로 때려잡나 해보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저희 내부에서 99%고 쟤는 94%인데 소만사 내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열심히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 저희는 어떻게 악성 코드 샘플 가지고 계속 외산 글로벌 제품하고 동일하게 빌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때려잡나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산 악성 코드 EDR 솔루션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최소한 뭐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랜섬웨어 대응할 때 이런 안티바이러스 아까 말한 것도 안티바이러스는 행위 기반 엔진을 포함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EDR 엔진은 안티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소만사 같은 경우에는 싱글 에이전트를 지향해서 엔드포인트에 딱 하나 보안 에이전트만 깔면 도대체 안 되겠니? 엔드포인트에 보안 에이전트 딱 하나만 깔면 안 되겠니? 이거에 대한 고객의 열망을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인 건데요. 저희가 가상화 시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 끝판왕이 이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안티바이러스하고 가상화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환경을 생각하냐면요. 저희 소만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접속 단말이고 실제로 모든 컴퓨팅은 회사 중앙에 있는 서버에 있는 가상화 P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더라도 중앙의 서버에 있는 PC 컴퓨팅 환경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게 USB를 통해서 혹은 디바이스 통해서 들어온 경우 많은데 디바이스 통해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중앙에 있는 PC 컴퓨팅 환경, 가상화된 PC 컴퓨팅 환경, 클라우드 PC라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만사는 엔드포인트 싱글 에이전트의 끝판왕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PC 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책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